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레이입니다. 2024년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오늘 지금 찍는 기준으로 1월 19일인데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혹시 세워놓던 목표는 잘 이루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도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템플릿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템플릿은 2023년을 회고하고 2024년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1월까지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템플릿 무료로 겟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2023년을 회고하고 2024년을 계획을 세우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목차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에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평가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받아보시고 먼저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2023. 2023 한 줄 평 어땠는지 키워드 그리고 총평 좀 재밌으시라고 어워즈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워놨다면 내 목표를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고를 종합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회고 템플릿이고요. 이어서 요즘 핫하죠. 오타니 쇼헤이 야구 선수 분께서 이걸 작성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다라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작성하는 부분, 연간 목표, 월간 목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만의 노하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템플릿을. 그래서 차차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습니다. 무료로 템플릿을 보내는 것에 추가로 노션 템플릿 5종을 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매달 회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사람들을 위한 1년 회고 템플릿이에요. 저는 정말 바쁜, 별명이면 별명인데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회고 해야지 하고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못했는데 1년을 돌아보니까 매달을 회고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년 목표 중에 하나가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회고를 하는 것도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작년 렐레처럼 여기 렐레가 바깥 렐레가 됐네요. 렐레처럼 회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신 분들, 피치 못하게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나 뭐 넉넉하게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1년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시면 되고 맛있는 다가랑 음료도 챙겨서 좋아하는 노래 틀고 여유롭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노래를 어떤 걸 틀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재즈 플리도 추천을 하나 드렸습니다. 요거 켜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공개적인 곳에서 게시하는 공표 효과를 활용하며 나의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노수정 템플릿을 활용해서 블로그나 인스타 게시물에 나의 목표로 한번 공표를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창피당하기도 싫으니까 조금 더 이루려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템플릿 5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고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한 줄 평, 그리고 키워드 총평은 아래쪽의 것을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1년 동안 뭐 떠오르는 게 바로 있다 라고 하면 바로 한 줄 평을 해주셔도 되고 키워드 총평부터 시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아래쪽에 가타가 올라와 볼게요. 어워즈 부분은 여기 영예의 수상자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올해의 희노애락, 그리고 올해의 성장, 올해의 베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떠요. 그리고 지우고 내용을 채워주세요 부분 있죠. 여기에
올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렐레의 실험실이 1K가 넘었을 때 가장 기뻤다. 넘었을 때, 뭐 이 정도만 써줘도 되겠네요. 제가 실제로 막 인생에서 기뻤던, 작년에 기뻤던 게 가장 기뻤던 게 이건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이유는 그때 내가 뭐 이룰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다 하고 아래쪽에 만약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이미지나 글자가 있다면 넣어주시면 돼요.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일이 있다고 하면 파일을 켜서 그 드래그 앤 드랍 하잖아요. 그렇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이 위에 올리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 영상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 이렇게 작성해 볼까요? 그리고 나는 이미지를 넣고 싶다 혹은 난 드래그 앤 드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슬래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난 가상의 이미지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스플래시 누르셔서 관련된 뭐 기쁜 여기 영어로 좀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랑 관련된 게 있다. 귀엽네요. 뭐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쭉쭉쭉쭉 채우고 나면 뭔가 좀, 내 인생에서 혹은 2023년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내가 기뻤을 때, 가장 분노했을 때, 가장 슬펐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 그리고 올해 가장 잘한 거, 못한 거, 가장 크게 배운 거, 도전, 성장, 고난. 그리고 올해 문장들, 올해 장소, 물건, 소비, 책, 노래, 사람 이렇게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목표를 평가하는 겁니다. 목표는 AAR 그리고 KPT 회고법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After Action Review랑 Keep Problem Try 회고법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는 관련된 글이에요. 한번 클릭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일잘러 생산성 시크릿이라는 풀통님의 글인데요. 여기 보면 의도한 결과는 무엇이었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계획과 실제 결과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여기서 배운 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지속, 개선 혹은 포기할 게 뭐였는지 배운 게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 이 4번을 KP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KPT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KPT는 Keep Problem Try의 약자로 Keep은 계속 유지할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고 Problem은 조금 개선되어야 할 거. 내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 챙겨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이고 Try는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혹은 부족하다면 내가 어떤 걸 더 채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조금 크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창을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운동하기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은 매일 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뭐 5kg 정도 할까요? 감량하는 것. 어, 그리고 다른 목표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온라인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 것. 근데 실제로 내가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기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계정도 관리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리고 계획과 실제 결과가 왜 발생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시간 할애를 잘 안 했던 것 같다. 시간 배치를 잘 안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지 하는데 운동을 약속처럼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비는 시간에 넣어놔서 운동을 자꾸 미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동도 약간
그냥 헬스를 하거나 뭐 테니스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약간 PT나 실제로 뭐 주 2회 하는 그런 운동처럼 약속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 하는 헬스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야근이 잦았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도 혹은 포기 뭐 해야 되는 거 keep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음, 여기 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네요. 제가 업데이트들 내년에 한번 해볼게요. problem, try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keep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 2회 가는 것. 그리고 problem은 시간 배치를 안 했던 것. 약속처럼 시간 배치를 하자. 뭐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많다면 조금 더 쭉쭉쭉쭉 많이 써가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목표 달성률을 입력해 주세요. 주에 뭐 7일 중에 이틀 갔으니까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 3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 이렇게 하면 30에서 자동으로 퍼센티지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특히 여기 점점점을 누르면 탭처럼 보여요. 그래서 by 2023, hello 2024로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 음, 조금 기다리면 내가 있었던 위치로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30% 되고 쭉쭉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면 여기 점 6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보이시죠? 이제 마우스 커서가. 그리고 목표들이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소하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혹은 실제로 목표를 세웠던 거를 쭉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한번 회고를 해보고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면서 솔직하게 이건 아무도 안 보는 걸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한번 회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12달 돌아보기는 5Fs로 했습니다. Fact, Feeling, 그리고 Finding, Future Feedback으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매월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뽑고 그리고 아래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 블록을 여기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의 사진을 커버로 뽑습니다. 특히 여기 올리면 이거 바꾸는 방법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제가 썼던 모든 라이팅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다이어리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요. 일기, 스케줄러, 인스타그램, 블로그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나의 한 달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 달을 쭉 돌아봤을 때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달에 한 것들, 뭐 필링 이런 것들 항목에 맞춰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매월 대표할 수 있는 사진들을 뽑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내가 언제 제일 즐거웠고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고 싶은지를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도 다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커버를 바꾸고 싶다 하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 올리면 커버 변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커버 변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업로드를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상의 이미지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 언스플래시 잠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시면 돼요. 그럼 이미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마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을 다 돌아봤더니 요게 좀 핵심이다 하는 것들을 써주면 되는데 5가지를 다 쓰시고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해 계획을 짰다. 이런 거 실제로는 엄청 많은 것들을 했겠죠. 1월 동안 뭐 커리어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엄청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정, 그리고
그때 했던 거 원인들. 예를 들어서 쭉쭉쭉 쓰고 어떻게 아래 대칭을 하지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를 쭉 드래그 하셔서 지우시고 혹은 이거를 그냥 여기 안에 빈칸들을 지우셔서 그냥 5개 기반으로 한 항목에 대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팩트가 1월에 계획을 세웠다 라고 하면 그때의 감정 어땠을까요? 막 설레고 기대도 되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때 한 거랑 감정의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설렜을까? 내가 계획은 왜 세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 작년에도 뭔가 잘 살아보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다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또 한 것이란 감정의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감정의 원인들만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뭐 어땠고 뭐 그런 것들 시시콜콜한 것들도 다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되 꼭 여기 딱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리는 또 샀는데 잘 안 쓰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월별 회고를 하면서 다음 달에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좋지만 다음 달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다음번에 아니면 내년에 이번 년에 어떻게 또 잘하면 좋을지 다이어리를 종이로 사지 말고 노션으로 해서 모바일로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잘 반영됐는지는 뭐 이번 년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다시 쓰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5 팩트들을 꼭 다 채우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가 끝나면 아래쪽에 뭐 새로운 걸 쓸 수도 있겠죠? 위쪽에 뭐 1번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2번 뭐 이렇게 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안 예쁘다라고 하시면 제가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월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달에 한 거잖아요.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딜리트로. 그리고 앞에 샵을 3개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면 어, 제목 3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래쪽도 3번째 해서 뭐 2번째 한 거 해서 쭉쭉쭉 내가 그때 감정들과 했던 것들 원인,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이 형식 파괴하고 싶다. 나는 그냥 했던 거 쭉 쓰고 싶다 하면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 형식에 꼭 얽매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이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 나의 12달이 10이 아니고 12달이 다 채워지겠죠. 꽉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다 올라가서 보람찬 1월, 계획찬 1월 뭐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이달의 키워드들 또 써보는 거예요. 한번 계획은 완벽 하는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다 채워지면 어떨까요? 12달에 정말 다채롭겠죠. 지금은 주황색이지만 이것들이 쭉 채워져서 그냥 한눈에 1월엔 계획 쳤는데 2월엔 어땠고 3월엔 어땠고 이런 것들도 탁탁탁탁 보이겠죠. 또 한 가지 팁을 여기서 드리자면 이 아이콘을 바꾸는 것도 기분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기분이 이때는 정말 좋았다.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그럼 그린을 하셔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네 라고 하시면 레드를 하셔서 아래쪽에 가셔서 동그라미를 하면 딱 기분 신호등도 되겠죠. 주황색이면 좀 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딱 기분도 한 달을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이랬구나. 뭔가 나의 등락도 보이고 이때는 좀 힘들었네. 이때는 좀 좋았네. 이때는 그냥 쏘쏘했네. 약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1월부터 12월 달까지 했던 것들 쭉쭉 보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쌓일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Key Problem Try가 종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위쪽에 목표 관련해서도 나올 거고 12달을 살아갔을 때 나의 인생 패턴에 대해서도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Key Problem Try를 한번 쭉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한 줄 평과 키워드, 총평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023년 빠이 하고 보내주는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계획을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약간 저는 만다라트를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냥 브레인스토밍 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이렇게 나를 둘러싼 어떤 키워드, 목표들 그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여기 요거는 한 번 더 여기에 각각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렐레의 분홍색 쪽에는 어떤 여기 Shift 엔터 치시면 다음 줄이 넘어가요. 위에도 여기 제가 가이드 드렸죠. Shift 엔터 치면 줄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건강을 한 번 더 이쪽에 써주는 거예요. Shift 엔터 누르고 건강. 그리고 이쪽 해바라기에 만약에 뭐 개인 이렇게 썼다고 하면 여기도 여기 똑같이 있는 이 해바라기 다 6개 있는 거에 Shift 엔터 쳐서 개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만다르트라는 건데요. 좀 이따가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쓰는 법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8가지의 8가지 맞죠? 8가지의 키워드들을 써주고 이걸 8가지를 또 각각을 쓰고 이 8가지의 각각의 키워드를 이룰 수 있는 것들 혹은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의 행동 반침들을 쓰는 거예요. 8가지군요. 죄송합니다. 8가지의 행동 반침들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들을 8개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 글을 또 가져왔습니다. 슈퍼쿠키 곰치님이 써준 글인데요. 만다르트 기법입니다. 핵심 목표 혹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하나 쓰고 중간에 본인 이름을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들 9가지를 씁니다. 8가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8가지 쓰고 이 세부 목표를 각각 하나씩 넣은 다음에 이 세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부 목표 8가지를 각각 쓰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목표에 대한 이룰 수 있는 전략이 8개나 있는 것은 꽤나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꽉 채워보는 거예요. 이게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그 만다르트라고 해요.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각각 쓰고 인간성, 멘탈까지도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못 만들기, 재고, 구위 이걸 각각 쓰신 거 보이죠? 그리고 이 못 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8개를 쓰고 인간성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8개를 쓰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리고 얘를 한 번만 했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왔다 갔다 아래쪽과 위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시 채워 넣으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8개의 전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만다르트도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의 비전과 목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쓰는 게 제 인생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누구나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3달락에서 5달락 정도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선언문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시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 글에 제가 조금 영감을 받아서 한번 해봤어요. 정철상님이 브런치 스토리에 써주신 글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써주시고 수리빌과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진출해서 방향 잡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뭐 세상의 발전 기여를 한다. 그리고 사색하고 삶에 적용한다. 경제적으로는 큰 욕심 쓰지 않고 일하되 부를 지혜롭게 쓴다. 이런 식으로 내 인생 비전을 쭉쭉쭉 쓰는 거예요. 여기 영감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비전 수립일 쓰고 내가 이 회사, 나라는 사람의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이름 쓰고 뭐 옆에 사인할 수 있으면 뭐 이름 사인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연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번 짜봤는데 사실 조금 더 많은데 개인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좀 뺐습니다. 글이 점수 올리고 전 글쓰기, 책 읽기를 하는 게 이번에 전사의 목표예요. 어, 개인적인 부분, 회사원 부분, 사업 부분이 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 점수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그리 검사를 한번 했어요. 그냥 프린트해서 테스트지처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점수가 3.8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4.7점까지 올리는 게 사실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개인 부문 목표도 씁니다. 저는 매일 일기 쓰고 회고하는 게 제 목표라서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쓰는 건 아직 못했어요. 이거는 좀 점차적으로 할 예정이고 밤에 하는 거는 따로 빼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도 주 3회 운동하는 게 목표고 인간관계도 좀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원 부분은 A급 사원이라는 말을 작년에 듣기도 했고 평가도 좀 잘 받은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S급 사원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주어진 일을 엄청 기깔나게 잘하는 친구 걸 넘어서 좀 조직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을 제시하고 잘 처리하는 인재가 되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S급 인재는 아니라서 마인드셋도 공부하고 좀 하던 대로 좀 잘하면 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뜻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렐레 부분 조금 도전적으로 써봤어요. 월 500만 원 수입 만들기, 1년에 6천만 원 벌기. 그래서 뭐 어떤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지도 써놨고, 그리고 꾸준한 컨텐츠 만들기, 컨텐츠 발행이 이번에 목표라서 제가 꾸준히 인스타그램은 일주일에 하나, 또 유튜브도 일주일에 하나, 블로그는 일주일에 2개 이상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죠. 그리고 한 달 이상 노션 관련 문의 10건 이상 받긴데 이거는 뭐랄까 제 고객 혹은 팔로워 분들의 관심을 좀 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내가 노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분명 노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질문을 안 한다? DM을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10건 이상 문의 받기를 했으니까 마구마구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짜게 되면 월간 목표를 쓰는 거예요. 이 연간 목표만 쓰고 얘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다르트에서 얻었던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세워보면서 얻었던 연간 목표를 기반으로 월간 각각 부문에서는 어떤 걸 달성을 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뭐 6개월간 하고 책 읽기를 다음 6개월간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글쓰기를 하루 10분씩 매달 하고 그리고 책 읽기도 매달 10분씩 할 수도 있는데 뭐 10분, 20분 점차 늘려갈 수도 있겠죠. 또 개인 부분도 운동 부분을 뭐 연초에 좀 신경 쓰고 뭐 인간관계를 연말에 신경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점차 늘리고 인간관계도 점차 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방법을 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A급 사원에서 S급 사원으로 거듭나기도 뭐 처음에 2달은 마인드셋 배우고 다음에 2달은 실제로 뭐 적용해볼 어떤 것들을 프랙티스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죠. 사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컨텐츠 하고 있는 것들을 전략들을 조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썼으면 좋겠는 게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것들을 도와줄 조력자를 좀 써보는 거예요. 전사 목표, 개인 목표, 회사 목표, 사업 목표에서 각각 조력자를 쓰게 하고 싶지만 이러면 너무 칸이 많아져서 그냥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줄 조력자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강의나 이런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께 지금부터 좀 잘하면 좋겠죠. 굳이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이분들에게 뭐 안부도 물어보고 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셨을 때 실제로 정말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죠. 그리고 네, 요렇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 사실 제가 막 뭐 분단위, 연단위, 그리고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전 요것만 해도, 요것만 매일매일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작년에 목표를 조금 두리뭉술하게 세운 것들도 있었고 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도 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매 1년 들여다봐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두리뭉술하게 목표를 세운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션 메인 페이지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봤더니 까먹지 않고 1년 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사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체력이 기반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게시하면 실전 효과는 2배가 됩니다. 한 2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 게시물을 이용해서 계획을 한번 공표해 보세요. 회고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까지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래서 내 목표를 한번 공표해 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글은 200자 이상, 블로그 글은 1000자 이상, 그리고 이런 해시태그들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폼을 아래쪽에 이 템플릿을 받으신 폼이 있거든요. 이 폼을 받으시면, 폼에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일정 기간, 여기 1차, 2차, 4차 발송 기간 있죠? 발송 기간에 맞춰서 노션 템플릿 5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는 방법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캡션에 있는, 혹은 위에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캡션에 있는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시면, 앞에 건 좀 끌게요.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가 띄용 나옵니다. 갑자기 블로그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쭉 있어서 내려가시면 되고, 여기 이걸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 노션 템플릿 발송 시기도 사실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했는지 아직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고 3차 발송 시기가 1월 20일입니다. 이거 보신 분은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30일에 발송이 되니까 얼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션 템플릿 복제 기간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계속 복제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제 기간도 꼭 맞추셔서 해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사실 이 템플릿이 제가 블로그 이웃을 조금 늘려보고 싶고 블로그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만든 템플릿이었어요. 제가 쓰려고도 만든 템플릿이고 공유하려고도 만든 템플릿이긴 하지만 블로그 이웃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야망이 좀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 이웃 추가 한번 해주시고 글에 좋아요랑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신청하기 하면 뜨십니다. 네, 블로그 이웃 추가하고 응원 댓글, 좋아요, 그리고 신청해 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있죠. 놓치면 손해 이렇게 적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많이 받아가셨어요. 거의 50분이 넘는 분이 받아가셨는데 실제로 이 액션을 하시고 공표해 주신 분은 단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한번 따져볼까요? 4% 정도 되죠. 이거를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4%, 5% 안에 듭니다. 공표하지 않고 혼자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해요. 뭐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 10%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미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난 10% 안에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기로 현님이 써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해보고 좋은 활동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 이런 만다르트도 해주시고, 제가 했던 개인 부분, 공모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월간 목표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두 분, 4%에 해당하시는 두 분 거를 지금 보고 계세요. 성장하는 김 대표님 건데요. 제 템플릿이 좋다고 이렇게 정말 잘 작성해 주셨어요. 여기, 어딨지? 단연코 최고였다. 이거 보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 역량, 성장, 행동, 디자인이라는 키워드가 2023년에 있었다. 그리고 어워즈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한번 쭉쭉 해보셨는데, 아마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하나라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만다르트도 작성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픈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블러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이 두 분 블로그에 가셔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가셔서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캡션에 들어가셔서 그게 들어가서 이유 추가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 시기에 맞춰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네, 폼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